네, 지난 23일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4기 추도식이었습니다. 그 여야가 모두 이제 노무현 정신에 공감을 했고 외쳤어요. 근데 물론 동상이몽도 있었습니다만 먼저 두 분에게 짤막하게 각자가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이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두 문장 정도만 해주세요. 김병민 최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이 제 기억에 남고 이런 수사나 레토니 말고요. 기억에 남는 거 세 가지.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이라크 파병. 정말 지지층들이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국가 국익을 위해서 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지도자의 리더십. 저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갑석 최고는요? 뭐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덧붙이자면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네. 화두를 끝까지 그렇죠. 행정수도 네.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수도가 뭐 그 수도 이전은 좌절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런 점들을 저희가 정말 높게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민주당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소위 말하는 진보 대통령이었죠. 그렇지만 그 진보 대통령이었지만 진보라고 하는 지고지순하고 또 형식적인 틀과 과제에 머무르지 않고 그 진보 속에서 실질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내부 혁신과 몸부림을 하셨던 저는 대통령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언어가 진보 내부, 정당 내부에서도 부딪히는 면이 있었고 또 이해가 잘 못하는 면이 있었고 그러면서 정말로 풍운하처럼 사셨던 분이죠. 네. 자, 두 분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유산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치를 하셨는데 당시 이제 양당 그 대변인들의 그 논평을 보면 또 극과 극이에요. 이게 좀 이제 어떤 정치 현실이기도 한데 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노무현 정신으로 청년의 희망을 짓밟는 행위를 근절하겠다 이렇게 논평을 냈어요. 네. 누구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아마 코인 논란에 이제 김남국 의원을 지칭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또 노무현 정신이 실천되지 못한 지 오래다. 대통령에게 사유화된 검찰의 야당 사냥 이걸 비판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 전 대통령의 여러 어록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록이 원칙 없는 승리를 할 바에는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 네. 이걸 생각하면 돈봉투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도덕성에 관한 여러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잘못한 건 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넘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민주당의 도덕성의 위기가 왔던 건 잘못한 일이 드러났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강성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언론이 문제다. 아직까지 드러난 것이 없지 않냐. 두 번째 검찰이 문제다. 과도하게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김남국 의원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일 먼저 한동훈 장관에 지목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이라고 하는 측면을 바라보게 되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고개 숙이고 한 번 이렇게 좀 딛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른바 노무현 정신은 현재 민주당을 굉장히 뼈아프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치고 의원.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이라 민주당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네. 그것은 정말로 저도 그날 추모식장에 있었는데 네.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더 뼈아파야 되지 뭐 더 잘못했다 뭐 더 잘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분이 남겼던 교훈을 계승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더 뼈아파야 되는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대변인이 뭐 검찰의 야당 사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꼭 그것을 뭐 야당 사냥이라고 표현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이게 검찰공화국이냐라고 하는 것은 꼭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모두에게 의문스러운 점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뭐 야당뿐만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는 다시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그런 결단을 하게 됐었던
그때의 과정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국토의 균형도 꿰었지만 권력기관의 균형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분투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력 휘하에 있는 기관과 갈등을 겪었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많이 한번 돌이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양당이 공히 생각해야 될 문제는 정치다운 정치를 복원하는 협치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그때 당시에 아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많은 비판을 했지만 과감한 제안을 노무현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끊임없는 대결 정치는 이제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요 임명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감한 제안을 할 만큼 국가를 위해서 여야가 협치하고 경쟁을 하되 지금과 같은 대결적인 국면이 아닌 이런 면에서는 지금의 여야가 모두 함께 새겨야 될 그분의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당시를 저도 이제 회고를 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당과의 연정, 네. 일종의 연정이죠. 연정이었죠. 그런 거를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당내 지지자들한테는 좋은 반응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못 당시에 들었죠. 굉장히 어려워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여야 간에 지금 사실 대화는 단절돼 있거든요. 뭔가 이제 거대 야당은 입법권을 이제 휘두르고 있고 대통령은 이제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또 거기에 그러니까 선순환을 못하고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짤막하게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결국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야 간의 신뢰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라 그 강이 좀 굉장히 깊고요. 내적 신뢰가 좀 두텁게 쌓여 있으면 그 다음 그 신뢰를 바탕으로 야당과의 협치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정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아젠다를 펼쳤지만 내부에 대한 설득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었던 측면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 하나를 보면 우리 또 송갑석 의원님께서 이 전남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싶은 역사적 기록들을 다 보셨을 거라 봅니다. 올해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에도 특별 열차를 대동해서 전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함께 가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의 그 43주년 기념식을 다 추모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과거에 다양하게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큰 리더십을 발휘하는 집권당의 1호 당원이 대통령 선거 때 공약하고 함께 가서 그 의미를 끌어내기 시작하는 순간 5.18을 두고서 서로 간에 논란이 있었던 과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단절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나아갈 수 있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시기부터 하나씩 풀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국회가 좀 국민들 보시기에 통 크게 손도 잡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치구 의원. 네. 오늘 어쨌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요. 먼저 저는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 한덕수 총리 오셨고 네. 김기현 원내대표 오셨고 당 대표. 네. 오셨고 그래서 정말로 저는 좋았고 또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그다음에 방금 5.18 기념식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많이 오셨습니다.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오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대통령 기념사는 저는 제가 원래 말을 박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보면서 너무도 경악을 해서 그런데 올해 기념사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작년보다 심하지는 않겠지라고 했는데 당신 기록을 스스로 저는 갱신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죠. 우리 김병민 최고하고 저하고 손잡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게 이제 양당의 공약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점들이 한 가지라도 정말 딱 실현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누구도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결국은 당내에서도 곤혹스러운 문제겠지만 일부 특정 최고위원처럼 그런 돌출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에 저희 당 대표가 뭐 먼저 제안한 것이긴 하지만 두 분이 다 대통령 선거 때 공이 함께한 공약이기 때문에 원포인트로라도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이것을 양당이 한번 같이 해보시면 저는 뭔가 그렇게 좋죠. 특별 열차를 통해서 오고 많이 오시고 뭐 그때마다 광주는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가장 중요한 현재 광주가 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과를 한번 매듭 지어 보면 저는 민주당이 한 10점 딴다면 국민의힘은 한 90점 딸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될 네네. 일이다라고 생각을 네. 할 거니까. 네네. 네.